네, 자, 그러면 이제 중복순열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핵심 1, 핵심 2, 핵심 3 세 가지를 갖다 설명할 텐데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핵심 1번부터 설명할게요. 일단 이 첫 번째 핵심에서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서로 다른 물건 A, B, C를, 네, 여기 서로 다른 이 말을 굉장히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됩니다. 서로 다른 물건 A, B, C를요, 서로 다른 주머니에 넣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물건 A, B, C를 서로 다른 주머니에 넣는 이 상황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게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서로 같은 물건, 서로 다른 물건,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상황이 총 4가지였어요. 그래서 달라, 달라. 그 다음에 같아, 달라. 그 다음에 뭐 달라, 같아. 그 다음에 뭐 달라, 달라. 뭐 같아, 같아. 네, 이렇게 총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중에 2가지가 날아갔고요. 교육 과정에서 빠졌고요. 서로 다른 물건, 서로 다른 주머니에 넣기, 이게 중복순열이고요. 그 다음에 서로 같은 물건을 서로 다른 주머니에 넣는 거 중복조합이죠. 이거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2개는 분명하게 구분을 일단 해주셔야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서로 다른 물건 A, B, C를 서로 다른 주머니에 A, B, C에 넣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빈 주머니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 말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3개를 포인트 삼아서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다고, 네, 대충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거 선생님이 번번이 느끼는 건데요. 가끔 어떤 애들이 있냐면 처음에 12월 달에 이거 설명할 때 주의 깊게 안 듣거나, 네, 그래도 뭐 고1에서 고2 올라갈 때 내신 대비하기 직전에 이제 그 당시에 듣는 애들은 좀 다행인데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설명할 때 똑바로 안 듣다가 아니면 뭐 다른 이제 뭐 인강이나 이런 거 듣다가 주의 깊게 안 들었다가 6월 평가원쯤에서 이제 뭐가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이제 그제서야 늦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들은 나중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쳐주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쉬운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6월, 7월, 고3 이 정도 됐을 때 수능이 한 3, 4개월 남았어. 근데 그런 아이들을 개념을 잡아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쉬운 거를 설명해주면 본인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실은 개념이 부족해서 이게 문제인데 개념 설명을 쉬운 것부터 해주면 싫어한다고. 자, 그러니까 지금 처음 설명할 때 잘 들어서 훗날 그런 일이 안 생기게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뭐라고요? 서로 다른 물건을 서로 다른 주머니에 넣는 거고 그 다음에 빈 주머니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선생님이 고배법칙 관점에서 내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일단 물건 A를 넣을 거야. 자, 그런데 물건 A를 넣을 텐데 이 물건 A가 주머니 A, B, C 셋 중에 하나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따라서 주머니 A, B, C 이렇게 있을 때 물건 A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요. 주머니 A, B, C가 있을 때 물건 A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주머니 A, B, C가 있을 때 물건 A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잖아. 자, 그러나 선생님이 얘기했던 고배법칙 관점에서 보면 나는 지금부터 물건 B, C를 넣어야 되잖아요. 자, 물건 B, C를 이 상황에다 넣는 경우의 수나 아니면 물건 B, C를 이 상황에 넣는 이 상황에서 주머니 A, B, C에 넣는 경우의 수나 물건 B, C를 이 상황에다 넣는 경우의 수나 똑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따라서 나는 곱하기 3을 하기로 마음먹고 나는 너를 대표 상황으로 일단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거 하나만 계산할 거야. 자, 그러면 너를 대표 상황으로 보고 이제 3 곱하기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 너도 똑같은 경우의 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걸 대표 상황으로 넣었어. 자, 그러면 이제 B, C를 넣어야 되는데 B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A가 있어. 그런데 네, B를 넣는데 B도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A, B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A하고 B하고 C 이렇게 있을 때 A가 여기 들어가긴 했는데 네, B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죠.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네, A는 일단 여기 있는 경우고 B가 여기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네, 물건 C를 넣어야 되는데 자, 다시요. 물건 C를 넣는데, 물론, 물건 C를 넣는데, 여기 아니면 여기를 넣을 텐데, 여기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지금 물건 C를 이 상황에다가 나열하는 경우의 수나 물건 C를 이 상황에 넣는 나열하는 경우의 수나 물건 C를 여기다 넣는 경우의 수나 경우의 수가 다 똑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따라서 나는 너를 다시 대표 상황으로 보고 네, 똑같이 어떻게 하기로 3 곱하기 3이라고 하기로 마음먹고 왜? 이 세 개가 다 똑같을 거니까 나는 저 상황에다 물건 C를 넣는 경우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자, 그러면 A, B, C가 이렇게 있고 자,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물건 C를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세 가지죠. 자, 여기다가 물건 C를 넣어보면 A, B, C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A, B에 C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죠. C구나. 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A, B에 C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으니 따라서 3 곱하기 3에 얘네가 다 해서 세 가지니까 최종 답은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생겼죠. 네, 선생님이 지금 중복순열로 푸른 거 아니고 그냥 곱의 법칙으로 푸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서로 다른 물건 A, B, C를 서로 다른 주머니 A, B, C에 넣기 단 빈 주머니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쭉 풀어봤습니다. 곱의 법칙이 조금 이해는 되셨나요? 다 해보면 당연히 27가지입니다. 27가지인데 여기서 단 빈 주머니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 거냐면 예를 들어서요. 이 A, B, C를 넣는데 자, A하고 B하고 C 이렇게 있을 때 A, B, C가 골고루 하나씩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지? 자, 요 밑으로 이어서 계속 필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물건 A, B, C가 주머니 A, B, C에 골고루 들어가는 경우에 이게 A, B, C로 들어갈지 B, A, C로 들어갈지 모르니까 얘네를 다시 다른 관점으로 세보면 뭐 하여튼 3팩토리얼 이렇게 나오긴 하겠네. 그죠? A, B, C, B, A, C, 뭐 C, A, B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세보면 3팩토리얼 나오겠죠. 만약에 A, B, C 이렇게 있는데 물건 A, B, C가 주머니 A, B에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여기 27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건 A, B, C가 주머니 A, B에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럼 너는 안 쓰는 거죠. 아니면 A, B, C가 있는데 B는 없고 A, C에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A, B, C가 있는데 A는 안 쓰고 B, C에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A, B, C, 요 물건 A, B, C를 주머니 A, B에만 넣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자, 그러면 세 개니까 세 개를 A, B에다 넣다 보면 어떤 주머니에는 2개가 들어가겠네요. 어떤 주머니에는 2개가 들어갈 테니 그 2개가 예를 들어서 A, B가 들어가고 C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A, C가 들어가고 B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B, C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A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지만 여기다 다시 곱하기 2를 해야 돼. 얘는 곱하기요. 곱하기 2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나는 주머니 A가 물건이 2개씩 들어가고 주머니 B가 하나씩 들어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C의 AB, B의 AC, A의 BC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케이스가 일단 6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같은 식으로 얘도 6가지, 얘도 6가지 이렇게 돼서 얘네들을 하나씩 다 세보면 6가지에 6가지에 6가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물건 ABC가 주머니 하나에만 다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경우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물건 ABC가 여기에만 다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얘는 경우의 수가 3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론 실제로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기는 했지만 6가지. 그 다음에 666 그래서 18에다가 24에다가 3도 했으니까 27 답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그럼 지금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첫째 얘기했듯이 서로 다른 물건을 서로 다른 주머니에 넣는 중이고 그 다음에 나는 아직은 그냥 곱의 법칙 관점에서만 쭉 한번 직접 계산을 해봤고 그러다 보니 이 27가지 안에는 주머니 ABC에 골고루 물건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B 주머니에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A 주머니 하나에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상황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싹 지우고요.
자, 이 문제를 동일한 관점에서 중복순열 n파이r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핵심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우체통에 서로 다른 세 개의 편지를 넣기, 이거를 간단하게 이제 직접 계산을 해볼 텐데, 곱의 법칙으로 앞전에 설명한 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n파이r 관점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부터 약속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할 텐데, 이 약속이라고 하는 걸 익숙하게 이제 반복 훈련하면 원래 당연히 이렇지 이렇게 될 텐데, 이 약속을 갖다가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 훗날 왜 이 문제를 중복순열로 풀면 답이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지금 처음 할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할게요. 일단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곱의 법칙 관점에서 얘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우체통이 있는데, 우리 이 우체통을 갖다가 A, B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세 통의 편지를 스몰 a, b, c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훗날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함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할게.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우리는 편지 A, B, C가 이렇게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우체통 A, B하고 얘네가 이렇게 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곱의 법칙 관점에서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 편지 A는 얘는 이쪽 우체통에 들어가거나 또는 이쪽 우체통에 들어가는 거니까 두 가지.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B라고 하는 것도 네, 우체통 A에 넣거나 우체통 B에 넣거나 두 가지. 얘도 역시 우체통 A에 넣거나 우체통 B에 넣거나 두 가지. 그러니까 나는 자, 편지 A를 우체통 A, B에 넣는 거 두 가지. 그 다음에 편지 B도 두 가지, 편지 C도 두 가지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곱의 법칙으로 푼 거고요. 얘를 갖다가 만약에 n파이r을 이용해서 저 새로운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우리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얘는 저 앞에 이 n이라고 하는 건 얘는 우리가 뽑아야 될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n파이r로 표현을 해보자면 우체통 네, 라지 A와 라지 B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걸 지금부터 이렇게 커다란 파이로 쓰는 거야. 파이야, 파이. 네, 자, 우체통 라지 AB를 자, 우체통 라지 AB를 네, 3번 뽑겠다는 거죠. 얘는 자, 그러면 우체통 라지 AB를 3번 뽑으면 우리는 얘가 2의 3승 이렇게 된다고 약속을 한 거고,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 이렇게 된다고 보는 거죠. 얼핏 생각하면 쉬운데요. 실제로 내가 학생들이 푸는 걸 보면 어떻게 푸냐면요. 이거 지금 문제 보이는 숫자가 2하고 3이잖아요. 그럼 뜬금없이 2파이 3을 합니다. 또는 3파이 2를 해요. 만약에 3파이 2를 했는데 틀렸어. 그럼 아무 생각 없이 2파이 3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틀리잖아요. 또는 맞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확률 50%짜리 홀짝 문제로 바뀝니다. 2파이 3 아니면 3파이 2가 답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볼 때 이거 완전 말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니, 이 문제를 3파이 2로 하면 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체통에다가 편지를 넣는 게 아니고요. 편지에다가 우체통을 넣는 완전 다른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지? 자,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는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한 거냐면, 우체통을 3번 뽑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실제로 내가 우체통을 3번 뽑아 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우체통을 3번 뽑았는데 A 뭐 이렇게 뽑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네, 얘를 갖다가 A, B, A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요. B, A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B, A, B 뭐 이렇게 뽑을 수도 있죠. 자, 근데 대부분 애들은 뽑았다는 사실만 네, 신경 쓰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무슨 약속을 내부적으로 한 거냐면 첫 번째 우체통을 여기 뽑았어. 네, 이 우체통에는 첫 번째 편지 A가 들어간다고 지금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편지가 들어간다고 약속을 한 거고, 얘는 세 번째 편지가 들어간다고 약속을 한 거죠. 이 문제는 뭐 쉬워서 저 약속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번 대부분 애들은 우체통을 3번 뽑으면 여기서 그냥 스탑하고 답을 마킹합니다. 자, 그런데 우체통을 3번 뽑으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네,
뽑은 그 순서에 따라서 편지가 들어간다고 이미 내부적으로 약속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체통을 AAA 뽑았어. 그럼 내부적으로 무슨 약속이 돼 있는 거지? 처음 뽑은 이 우체통에는 첫 번째 편지가 들어간다고 약속이 돼 있는 거죠. 네, 세 번째 뽑은 이 우체통은 편지 C가 들어간다고 약속이 돼 있는 겁니다. 알겠죠? 만약에 내가 BAA 이렇게 뽑았어. 아니 그러면 자 생각해봐. 아니 이거를 뽑을 때 ABA 이렇게 뽑는 거하고요. BAA 이렇게 뽑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치? 왜 그래? 얘는 ABA 이렇게 뽑으면 A 우체통에는 편지 A가 들어가고 B 우체통에는 편지 B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A 우체통에는 편지 C가 들어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우체통 A에는 편지 AC가 들어갔죠. 그런데 순서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 A, B, C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우체통 A에는 이번엔 BC 편지가 들어간단 말이야. 아까는 AC였는데.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면 우체통을 뽑는 순서를 바꾸면 당연히 들어가는 편지가 달라지니까 네, 다른 경우라는 얘기죠. 알겠지? 그런데 이 부분에 약속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2파이 3, 3파이 2 둘 중에 하나가 답이야. 이런 애들은 훗날 편지가 우체통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네, 높은 번호로 올라갔을 때 처리가 굉장히 난감하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건 뭐가? 뽑았다라고 했을 때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우체통 A, B를 3번 뽑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3번 뽑았어. 그래서 이렇게 나열을 했어. 우체통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편지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열을 해보자. N파이 R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얘는 파이라고 읽어. 자, 우리는 얘를 파이라고 읽는다. 알겠죠? 네. 우리가 이제 3.14 얘기하는 이 스몰 파이도 있지만, 네, 이렇게 라지 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 N이라고 하는 건 뽑아야 할 대상을 얘기합니다. 뽑아야 할, 네, 대상의 개수.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R은, 네, 뽑는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얘는 N하고 R을 갖다 만약에 바꾸면 대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마치 대상이 만약에 2파이 3, 3파이 2 하면 뽑아야 될 대상이 2개 또는 뽑아야 될 대상이 3개. 이거 완전 해석이 틀린 거잖아요. 알겠지? 2번 뽑으면 된다고 보는 거하고 3번 뽑으면 된다고 보는 거하고 역시 완전히 다른 얘기죠. 알겠지? 네. 그래서 자기가 2파이 3에서 틀렸어. 그래서 3파이 2로 맞았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2파이 3에서 틀렸을 때 이 2하고 3을 내가 왜 잘못 이해했는지 네,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핵심 세 번째, 빈 주머니가 있을 수도 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핵심 3번을 해볼게요. 빈 주머니는 없다.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물건 A, B, C, D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자, 얘를 서로 다른 주머니 라지 A, 라지 B, 라지 C에 넣기. 그런데 이번에는 빈 주머니는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다른 물건을 서로 다른 주머니에 넣는 건 중복 순열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물건을 다른 주머니에 넣는 건 중복 조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만약에 이제 고배 법칙 관점에서 보면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고배 법칙 관점에서 보면 물건 A가 셋 중에 하나에 들어갈 테니까 3가지. 자, 그 다음에 물건 B도 셋 중에 하나에 들어갈 거니까 3가지. 물건 C도, 물건 D도. 자, 이렇게 될 테니까, 네, 3의 4승 81가지. 이렇게 금방 나오기는 합니다. 자, 이건 고배 법칙이고요. 자, 연습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중복 순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네, 주머니를 뽑는 거야. 알겠지? 물건은 들어갈 거니까 주머니를 뽑는 거고, 어떤 약속이 돼 있다고요? 우리가 주머니를 뽑을 때마다 물건이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자, 주머니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얘를 4번을 뽑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나열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얘기한 대로 3파이 4라고 하면 이 3파이 4는 네,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그래서 3의 4승 81 이렇게 이제 계산하기로 이미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3파이 4를 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이해하시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주머니를 뽑을 텐데 몇 번을 뽑을 거지? 4번을 뽑을 거야. 자, 그러면 내가 몇몇 예를 써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주머니 A, B, C를 4번을 뽑는데 A, B, C, A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요. A, B, C, 네, C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B, C, A, A 이렇게 뽑을 수 있고 네, 여러 가지를 뽑을 수 있죠. 이렇게 뽑을 때마다 뭐라고 약속을 한 거죠? 네, 어쨌든 첫 번째 뽑았을 때는 네, 첫 번째 물건 얘가 들어간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 물건, 세 번째 물건 D 네,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A, B, C, A 이렇게 뽑았을 때는 네, A 주머니에는 물건 A, D가 들어간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B 주머니에는 물건 B가, C 주머니에는 물건 C가 들어간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이해했죠? 자, 만약에 이렇게 뽑았어. 자, 그러면 얘도 A 2번에 B, C 1번이고 얘도 A 2번에 B, C 1번이긴 하지만 다르다는 거죠. 왜? 지금 이 케이스는 주머니 A에 물건 A, D가 들어가 있지만 이 케이스는 주머니 A에 물건 C하고 D가 들어가는 네, 그런 약속이니까 서로 다른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당연히 순서가 중요합니다. 알겠죠? 왜? 그 순서에 따라서 어떤 물건이 들어갈지 정해지니까요. 자, 그래서 계속 이 부분에 집중해서 네,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튼 3의 4승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당연히 답이 아니야.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3의 4승 안에는 물건 ABC가 주머니 ABC에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죠? 아까 네, 계산했을 때 그 다음에 물건 AB에만 주머니 AB에만 물건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 안에 81가지 안에는 물건 ABCD가 물건 주머니 A에만 다 들어가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 81가지 안에는 주머니 A만 쓴 경우, 주머니 AB만 쓴 경우, 주머니 ABC를 다 쓴 경우가 다 들어가 있으니 따라서 빈 주머니가 없다라고 하려면 여기에서 빼줘야 되는 것들이 드디어 생기는 거죠. 자, 우리는 뺄 거야. 자, 뭘 빼냐면 주머니 ABC를 다 안 쓴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A, B, C, D 얘를 갖다가 주머니 A, B에만 넣는 경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주머니 B, C에만 넣은 경우도 빼줘야죠. 주머니 C하고 A에만 넣은 경우도 빼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B, C, D 물건을 주머니 A, B에만 넣으면 우리는 이거를 2파이 4로 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2파이 4로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얘도 역시 2파이 4로 하기로 약속을 해서 2의 4승, 그 다음에 얘도 2의 4승, 그 다음에 얘도 2의 4승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했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빼기는 했는데 여기서 다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물건 A, B, C, D를 주머니 A, B에 넣을 때 우리는 16가지라고 계산을 했는데 이 16가지 안에는 다시 어떤 일이 생긴 거냐면 이 물건 A, B, C, D가 주머니 A, B에 골고루 들어간 것도 있지만 이 16개 안에는 뭐도 있는 거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A 주머니에 A, B, C, D가 다 들어간 것도 있고 알겠죠? 그 다음에 B 주머니에 네, 물건 A, B, C가 다 들어간 네, 얘네들도 각각 있는 거죠. 물론 이때는 네, 주머니 B는 안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주머니 A는 안 쓴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요 16가지 안에도 어떤 일이 생긴 거냐면 A, B, C, D를 주머니 B, C에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주머니 B에 물건이 다 들어가는 경우가 또 있고 C는 안 쓴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안 쓰고 그 다음에 C에다가 A, B, C, D를 다 넣은 것도 역시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니 지금 주머니 B에 A, B, C, D 물건이 다 들어간 경우를 갖다가 여기서도 뺐고 여기서도 뺐단 말이야. 2번 뺐죠. 그러니 2번 빼면 다시 한 번을 넣어줘야죠. 그러니까 따라서 주머니 B에 물건 A, B, C, D가 다 들어가는 걸 여기서도 빼고 여기서도 빼고 똑같은 식으로 지금 여기에서
자, A, B, C, D 물건을 C, A에다 넣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C 주머니에 A, B, C, D 물건이 다 들어가고 A 주머니는 안 쓰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C 주머니는 안 쓰고 네, A 주머니에 물건 A, B, C, D가 다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해보니 지금 현재 얘네가 중복이고요. 맞지?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얘네가 중복이고 그 다음에 역시 얘하고 얘가 중복이란 말이야. 두 번씩 다 뺀 거죠. 따라서 실제로 진짜 답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네, 3파이 4 얘가 일단 전체 경우의 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얘네를 갖다가 각각 일단 한 번씩 다 빼줍니다. 2파이 4 네, 그 다음에 빼기 2파이 4 빼기 2파이 4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이 3파이 4는 뭐죠? 물건 A, B, C, D를 주머니 A, B, C에 다 넣는 경우 이 2파이 4는 물건 A, B, C, D를 A, B에만 넣는 경우 B, C만 넣는 거, C, A에만 넣는 거 그러다 보니 이렇게 중복되는 게 생기니까 한 번 더 하고 요거 다시 한 번 더 하고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자,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짧게 사실은 이렇게 쓰면 되죠. 네, 보통은 3파이 4에서 빼기 3개의 2파이 4라고 하고 그냥 더하기 3 이렇게 하고 말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답인데 요 패턴에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 부지런히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이거 다 지우고 이 문제를 이상하게 틀리는 흔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뭔지 잠깐 설명하고 이제 교재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애들이 잘못된 풀이가 어떤 경우냐면, 자,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물건 A, B, C들을 서로 다른 주머니 A, B, C에 넣는다고 해보자. 자, 애들이 보통 이렇게 풉니다. 1번. 빈 주머니가 없어야 된다고? 그러면 난 이렇게 할 거야. 서로 다른 물건 A, B, C, D 중에서 일단 3개를 뽑아. 네, 하나씩 다 넣을 거니까요. 자, 그래서 얘네가 일단 4, C, 3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물건 3개를 갖다 뽑았잖아요. 뽑았으니까 주머니 A, B, C에 얘를 넣습니다. A, B, C에 넣기. 자, 그래서 얘를 A, B, C에 넣으니 당연히 3팩토리얼을 곱해줘야죠. 자, 그래서 일단 4개 중에 3개를 뽑아서 4C3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누군지는 몰라도 물건이 하나 남았잖아요. 자, 그래서 2번. 네, 남은 물건 1개를 주머니 A, B, C에 넣는 거죠. A, B, C에 넣기. 어디에 넣을지 모르니까 얘는 3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4C3 곱하기 3팩 곱하기 3 이렇게 이제 답을 낸단 말이지. 네,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과 서로 다른 결과치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이제 답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틀렸어. 자, 왜 틀렸냐면 본인은 먼저 넣는 물건, 그 다음에 나중에 넣는 물건 이렇게 순서를 부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순서를 부여해서 일단 조건을 충족시켰다라고 본인은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처음에 3개를 뽑아서 넣고 나중에 하나를 넣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처음에 3개를 뽑았는데 처음에 3개 뽑은 게 A, B, C 이거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남은 하나 물건이 예를 들어서 D라고 하면 그 D 물건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처음에 3개 뽑은 물건이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D하고 B하고 C고요. 그 다음에 남은 물건 하나가 여기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 안에는 이 둘 다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머니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순서를 갖다가 다르게 했다고 하지만 주머니 A 입장에서는 들어간 거는 똑같죠. A, D가 들어간 건. 자,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본인은 순서를 다르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중복된 걸 찾아서 다 없애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 이 풀이는 틀렸습니다. 물론 중복된 걸 빼주면 되지만 이렇게 불편하게 풀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조심하시라고요. 뭐를? 본인은 순서를 부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똑같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주세요. 순서를 갖다가 본인이 부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같다. 결과는 같다. 중복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풀이는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A, B, C, D를 주머니 A, B, C에 다 넣는 거 3파이 4 해가지고 다 빼주시라고요. 물론 그리고 어떤 풀이도 있을 수 있냐면 자, 이거는 자, 또 다른 풀이야.
겉으로 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내가 설명은 잘 안 하는데, 자, 어떤 풀이가 있을 수 있냐면,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A, B, C, D 물건 4개가 있습니다. 자, A, B, C, D 물건 4개가 있는데 지금 저 4개 물건을 주머니 A, B, C에 넣다 보면 빈 주머니가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떤 주머니에는 물건이 2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물건이 2개가 들어가 있을지 모르니 자, 우리는 그걸 사시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B, C, D 4개 중에서 일단 2개를 뽑아. 일단 2개를 뽑으면 지금 양상이 네, 이렇게 2개가 뽑혀 있는 거고 하나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하고 얘를 주머니 A, B, C에 넣는 겁니다. 자, 얘하고 얘를 주머니 A, B, C에 넣으면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죠. 실제로는 얘가 간단하게 답이 36으로 맞는 답인데 나는 이 풀이를 앞으로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빈 주머니가 없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풀이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중복순열 풀이고 하나는 예전에 한 10년 전에 교육과정에 있던 분할분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할분배 문제로 푸는 풀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이 풀이가 짧아서 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일부 선생님과 그 다음에 일부 참고서에서는 어떨 때는 중복순열로 풀고 어떨 때는 이 풀이로 풀고 막 섞어 쓴단 말이야. 본인들은 최적화하는 거죠. 왜? 선생님들이니까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생 입장에서는 중복순열 풀이하고 이 분할분배 풀이가 섞여서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은 간단해 보이는데 이게 양상이 조금 더 늘어나서 5개, 3개 이렇게 되면 풀이가 급격하게 바뀌면서 얘가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하고 또 얘도 빼내야 되는데 아이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풀이가 간단해 보이기는 하지만 나는 쓰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빈 주머니가 있으면 안 된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 중복순열 그 풀이 하나만 쓰세요. 알겠죠? 그럼 헷갈릴 거 없어요. 알겠지? 자, 여기에서 중복순열 설명을 하고 싶은 얘기를 수능 관점까지 다 했습니다. 여태까지. 핵심 1번, 핵심 2번, 핵심 3번. 핵심 1번이 뭐라고요? 서로 다른 물건을 서로 다른 주머니에 넣기. 단, 빈 주머니가 있을 수 있다. 핵심 2번, 네, N-R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N개 물건에서 R번을 뽑는다에서 끝나는데 사실은 뽑은 다음에 나열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3번째, 빈 주머니가 없다라고 하면 네, 당연히 빼주셔야 된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순서를 부여하면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네,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다. 알겠죠? 네, 설명은 많이 했지만 실제로 네, 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쉽습니다. 문제 풀러 가보겠습니다. 네, 자, 4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명의 후보가 있고 그 다음에 6명의 선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기명 투표를 할 거야. 이름을 쓰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무기명 투표라고 하면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도장 찍는 거니까 다 똑같은 경우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6명의 선거인을 네,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요. A, B, C, D, E, F 6명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명의 후보를 A, B라고 하면 네, 고배법칙 관점에서 보면 네가 2가지 네, 뭐 마찬가지로 2가지라고 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네, 당연히 2의 6승 이렇게 될 거고요. 64, 얘가 정답이죠. 자, 그러나 얘를 갖다가 네, 중복순열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네, 꼭 약속을 생각해서 우리는 후보를 뽑을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후보를 편의상 라지 A, 라지 B라고 할게요. 이 후보를 6번을 뽑을 거야.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2의 6승이 답인데 내가 얘기했습니다. 홀짝하지 말라고요. 알겠죠? 6파이 2 아니면 2파이 6 둘 중에 하나가 답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냥 홀 아니면 짝 둘 중에 하나 찍었는데 그냥 맞은 거잖아요. 알겠지? 홀짝은 어떤 애들이 한다고요? 홀짝은 공부 안 한 애들이요. 공부 안 한 애들은 50%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알겠지? 그런데 우리는 50% 확률로 어떤 문제를 찍기에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홀짝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 네, 우리 공부한 게 너무나 아깝다고. 자, 지금 후보 A, B를 6번을 뽑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약속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A, B, A, B, A, A 내가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B, A, B, A, 네, A, A 이렇게 뽑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경우가 어떻게 다르냐면 지금 얘네들은
이렇게 뽑았다고 하면 지금 후보 A, 그 다음에 선거하는 사람 6명이 이런 식으로 표를 갖다가 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AB, AB, AA 이렇게 했을 때는 후보 A는 이 사람한테 표를 받고 이 사람한테 표를 받고 이 사람한테 즉 A, C, E, F한테 표를 받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지금 똑같이 AB, AB, AA, BA, BA, AA 얘도 물론 A가 4번 나왔지만 지금 이 경우는 B한테 표를 받고 그 다음에 D한테 표를 받고 E한테 표를 받고 F한테 표를 받고 기명투표이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서로 다 4표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한테 받은 4표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다르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후보 AB를 6번 뽑아서 나열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 자기가 어떤 선거인한테 표를 받는지 실시간으로 약속이 계산되고 있는 거다. 알겠죠? 네,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거듭 얘기합니다. 자, 286 얘가 정답이야.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편의상 모스 부호라고 했는데 뭐 쯧단 이런 식으로 발음해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 점 짝대기라고 할게요. 자, 이 점하고 짝대기를 1개 이상 4개 이하 써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를 갖다가 계산해 보시오라고 얘기했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1개 이상 4개 이하라고 하면 상황을 4가지로 나누셔야죠. 자, 그래서 상황 나누기 이렇게 해야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신호를 한 번만 쓰기로 계산을 했다면, 생각을 했다면, 지금 한 번만 쓴다면 여기에 점 아니면 짝대기 이렇게 2가지가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신호를 2번 쓸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곱해법칙 관점에서 점 아니면 짝대기, 점 아니면 짝대기니까 따라서 우리는 2 곱하기 2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너는 2가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최대 4번까지 가능하다고 했으니 자, 얘는 만약에 3번의 신호를 쓴다고 하면 곱해 법칙에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까지 쓴다고 하면 얘는 이렇게 생겨서 당연히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다. 자, 그러나 우리는 곱해 법칙으로 푸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인 중복순열로 이걸 다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점하고 짝대기를 한 번만 뽑을 거야. 2파이 1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파이 1 얘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1은 뭐죠? 점 아니면 짝대기. 이 1은 뭐죠? 한 번만 뽑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는 점하고 짝대기를 난 2번을 뽑을 거야. 자, 물론 2파이 2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앞에 2는 점 아니면 짝대기를 얘기하는 거고 뒤에 2는 2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약속이 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점 이렇게 만약에 뽑았어. 그럼 첫 번째 점은 첫 번째 신호고요. 2번째 점은 2번째 신호 자리에 들어간다고 약속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얘는 이제 2파이 3 이렇게 될 거고요. 2파이 4 이렇게 되겠죠. 알겠지? 네, 그래서 2, 4, 8, 16 얘네를 더한 게 정답 되겠습니다. 계속 쉬운 문제일 때 곱해 법칙으로 하는 게 처음에는 이해하기 쉬워요. 왜?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계속 썼던 거니까요. 자,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순열을 배우는 이유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계산을 해보자. 이런 의도 때문에 배우는 거기 때문에 곱해 법칙으로 쓰는 거 말고 자꾸 중복순열로 연습을 하시고요. 중복순열 할 때는 뒷부분에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 알겠죠? 네. 자,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6번을 풀어보겠습니다. 1, 2, 3, 4 가지고 중복을 허용해서 세 자리 홀수를 만들래요. 자, 얘는 그냥 세 자리가 아니고요. 세 자리 홀수를 만들라고 얘기했습니다. 홀수려면 끝자리가 홀수기만 하면 되죠. 네, 보니까 1 아니면 3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상황이 2가지가 됐어요. 자, 나는 이렇게 세 자리를 만들 텐데 끝자리가 1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끝자리가 3인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1, 2, 3, 4 가지고 이 앞에 2자리를 메꾸는 경우의 수하고요. 1, 2, 3, 4로 이 앞에 2자리를 메꾸는 경우의 수가 난 똑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2번에 걸쳐서 하지 않고요. 한 번만 한 다음에 곱하기 2번 반복 이렇게 할래요. 자, 그러면 1, 2, 3, 4 가지고 이 2자리 채우기 네,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요 부분은 1, 2, 3, 4를 중복을 허용해서 2번 뽑으면 될 것 같아요.
뽑으면 무슨 약속이 생기는 거죠? 네, 내가 1, 2, 3, 4 중에서 두 번을 뽑으면 첫 번째 뽑은 건 100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 뽑은 건 10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자, 따라서 얘가 4파이 2 이렇게 생겼습니다. 1자리는 끝의 자리는 1인 거로 확인이 됐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답은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나는 얘가 대표 상황이라고 보고 계산을 한 건데 저 대표 상황이 4파이 2 이렇게 된 거고요. 얘가 두 번 반복 이렇게 곱의 법칙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가 답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2번. 이번에는 0, 1, 2, 3, 4, 5로 네, 중복을 허용해서 세 자리를 만들어 보자. 자, 얘도 곱의 법칙을 쓸 텐데요. 세 자리니까 100의 자리에는 0이 오면 안 되죠. 100의 자리에는 0이 오면 안 되니까 얘는 네, 100의 자리가 1 땡땡이거나 아니면 2 땡땡이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3이거나 아니면 4거나 아니면 5거나 상황이 5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나는 이 5가지의 상황이 자, 0, 1, 2, 3, 4, 5 가지고 이 두 자리 채우는 경우의 수가 얘네가 다 똑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너를 대표 상황으로 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하나만 계산을 하기로 마음 먹고 나는 여기다 곱하기 5번 반복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보면 0, 1, 2, 3, 4, 5 가지고 이제 10의 자리, 1의 자리 두 개만 채우면 되는 거잖아요. 자, 당연히 6파이 2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6파이 2 이렇게 하면 되고 이 밑에 있는 6이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죠? 네, 0, 1, 2, 3, 4, 5 이 6개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나는 얘는 두 번 뽑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두 번 뽑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네, 첫 번째 뽑은 숫자가 이 자리에 들어간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 뽑은 숫자가 이 자리에 들어간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알겠지? 네. 자, 그래서 6파이 2 이렇게 되니까 얘는 당연히 답이 6파이 2가 5번 반복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됐죠? 6의 제곱 36이고요. 곱하기 5 했으니까 얘는 정답 180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7번 여기다 곧바로 할게요. 자, 7번. 이번엔 7번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1, 2, 3, 4 가지고 1, 2, 3, 4 이렇게 있는데 1, 2, 3, 4 가지고 네 자리 수를 만드는데 2300보다 큰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2300보다 커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자, 일단 얘는 상황을 나눠보면 제일 큰 천의 자리의 숫자가 4로 시작하면 되겠네요. 네, 4로 시작하면 다 2300보다는 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3으로 시작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는 경우는 2300보다 커야 되니까요. 2, 4로 시작하면 2300보다는 다 크죠. 그 다음에 얘는 2300 빵빵이니까 우리는 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없잖아, 안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2, 3으로만 시작하기만 하면 무조건 네 2300보다는 크죠. 자, 그래서 상황을 나눠보니 4가지가 되겠네요. 자, 참고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은 훗날 28, 29, 30번 같은 킬러, 준킬러를 풀어야 되는데요. 상황 나누기는 보통 6개에서 8개 정도는 일상 답안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 난이도가 조금 적절하거나 낮은 문제는 상황이 한 4개, 6개 정도에서 끝나고요. 보통 난이도가 조금 높으면 6개, 8개 정도로 올라가기는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컨셉을 잘못 이해해서 생각보다 상황을 더 자세하게 나누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황이 막 10개 이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는 겁니다. 알겠죠? 상황이 10개 이상으로 늘어나면 뭐가 잘못되기는 한 거지. 그러나 뭐가 잘못되기는 했으나 밀어붙이면 분명히 답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따라서 일단 밀어붙여서 최대한 정답 가까이에 가놓고 맞춰놓고 그리고 나서 오답 처리를 하셔야죠. 알겠지? 맨날 틀려놓고 복습하고 틀려놓고 복습하면 너희들 머릿속에 무의식에 아, 얘는 항상 틀리는 애야 라고 틀리는 게 학습이 됩니다. 알겠죠?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말고 네, 항상 맞히는 쪽으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해봅시다. 1, 2, 3, 4 가지고 네 여기 채우는 거죠. 자, 그럼 나는 이제 1, 2, 3, 4 가지고 4개 숫자죠. 1, 2, 3, 4 가지고 3번을 뽑아서 나열하면 네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탁탁탁 차겠죠. 얘도 1, 2, 3, 4 중에서 3번을 뽑아서 나열하면 될 것 같고요.
1, 2, 3, 4 중에서 이제 두 번만 뽑아서 나열하면 되고 1, 2, 3, 4 중에서 두 번만 뽑아서 나열하면 되겠죠. 이해됐지? 4의 3승이니까 얘는 64고요. 4의 3승이니까 얘도 64고요. 4의 제곱이니까 얘는 16. 4의 제곱이니까 얘는 16. 둘이 더한 80, 둘이 더한 80. 정답, 네, 160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네, 자, 8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정의역 x는 ab고 그 다음에 공역 y는 1, 2, 3부터 n까지 이렇게 원소가 있습니다. 몇 개인지 모르고 n개예요. 자, 그래서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의 개수를 세봤더니 네, 49개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함수 문제가 앞으로는 조금 많이 어려운 걸 풀겠죠. 앞으로는 조금 많이 어려운 걸 풀 텐데 지금 이제 AB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역 AB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역 y는 1, 2, 3, 땡땡땡 n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내가 계속 일관되게 계속 얘기하지만 이 문제를 만약에 그냥 곱의 법칙으로 푼다라고 하면 네, A는 여기로 대응을 하든가 아니면 여기로 대응을 하든가 여기로 대응을 하든가 아니면 여기로 대응을 하든가 저 A라고 하는 원소는 네, N개 중에 하나로 대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N가지예요. 같은 식으로 B도 N가지로 이렇게 대응을 하겠죠. 자, 그래서 얘는 N제곱입니다. 답은 나왔어요. 네, 함수의 개수가 49개라고 했으니까 네, 7이죠. 자, 그러면 일단 답은 알았으나 이거는 내가 곱의 법칙 관점으로 푸는 거고요. 이거를 갖다가 중복순열 관점으로 다시 풀을게요. 자,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현재 공역에 있는 y 있죠. 1, 2, 3, 땡땡땡 n까지 n개의 원소를 중복을 허락해서 두 번 뽑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네, n개의 원소를 두 번 뽑았으니까 이제 실제로는 n파이가 되고요. 네, n제곱 이렇게 되고 네, 답이 아까 49라고 얘기했으니 네, 77은 49, 이제 n은 7 이렇게 되겠는데 계속 얘기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n개의 원소 중에서 두 번을 뽑았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약속 얘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1부터 n까지 중에서 두 개를 갖다 뽑았어요. 예를 들어서 3을 뽑고 그 다음에 5를 뽑았어요. 이 3하고 5는 여기 있는 3하고 5를 뽑은 거잖아요. 그치? 자, 그럼 이쪽에 3을 뽑았어. 무슨 뜻이야? A가 그 3으로 지금 대응됐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내가 5를 뽑았어. B가 같다고 보는 거죠. 네, B가 대응됐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5하고 3을 뽑았어. 이건 무슨 말이죠? 5가 FA랑 대응하고 있고, 알겠죠? 3이 B랑 대응하고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따라서 1부터 N 중에서 두 개를 뽑을 때 3 뽑고 5 뽑는 거하고 5 뽑고 3 뽑는 거는 누가 A하고 누가 B로 대응되는지 서로 다른 걸 얘기하는 거니까. 따라서 순서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N파이 2 할 때 무슨 약속이 지금 되고 있는 거다? 네, 누가 A랑 누가 B랑 대응될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다. 알겠죠? 네, 그래서 계속 네, 중복순열 약속에 대해서 일관되게 줄기차게 훈련하시라고 얘기합니다.